침실에 드리운 그림자, 끈적해진 아침의 피. 오늘 아침 눈 뜨셨을 때 어떠셨나요? 혹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띵하니 개운치 않으셨나요? 옆에 누운 사람의 숨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은 저 멀리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나이가 되면 아침이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몸이 찌뿌둥한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내 몸 안의 생기가 꽉 막혀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부부 사이의 따뜻한 온기마저 차갑게 식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의 70% 이상이 아침 식사 직후 몇 시간 안에 증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밤새 우리가 잠든 사이에 몸속의 수분은 빠져나가고 피는 점점 끈적끈적해져서 마치 걸쭉한 죽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타고 돌다가 좁아진 길목에서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혈전,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아침 침실이 사실은 우리 혈관에게 가장 가혹하고 위험한 전쟁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아침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혈전을 더 키우는 식사를 습관처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아침엔 밥이랑 국을 먹어야 힘이 나. 입맛도 없는데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대충 먹지 뭐. 귀찮은데 그냥 빵 한 조각에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 풍경은 아니었나요? 익숙함이라는 핑계로 혹은 귀찮음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은 그 한 숟가락이 오늘 하루 내 몸의 활력을 가로막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출 기력조차 앗아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안타까운 오라버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69살 되시던 해였지요. 은퇴하시고 적적하다며 늘 말씀하시던 분인데 아침엔 입맛이 통 없다며 버터 바른 토스트 한쪽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말았지요. 병실에 누워 눈물만 흘리시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뇌혈관 세 군데가 끈적한 혈전으로 꽉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병에 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생명력이 흐르는 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그 중요하고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할 에너지마저 끊기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 쉬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몸의 길이 막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피가 힘차게 돌아야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다시 사랑할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딱딱한 의학 정보만은 아닙니다. 끈적해진 피를 다시 맑게 되돌리고 막혀가는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어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과 부부 사이의 뜨거운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아침 식탁의 작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보물 같은 과일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고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증거가 확실한 것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풍경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아침을 그리고 침실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몸도 참 많은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듯 우리 몸도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나 자주 무시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제 좀 무리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겨버린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혈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 혈관 속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막아버리지요. 그래서 평소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하다거나 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뒷목이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유난히 오래가지는 않으시던가요? 혹시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신문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으신 적은요? 만약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혈관, 어딘가가 막히기 직전이라는 몸의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60줄에 들어서면 2명 중 1명꼴로 몸속 어딘가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혈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쓰러지고 나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길이 간병의 손길로 바뀌는 순간 우리 시니어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했던 가장의 모습, 따뜻했던 아내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의 내밀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마음마저 위축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각방을 쓰는 기간이 길어지고 침묵이 깊어지는 이유가 꼭 사랑이 식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제 주변의 어느 남성분께서 술잔을 기울이며 하셨던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아내 보기가 민망해서 자꾸 등을 돌리게 되네. 그 쓸쓸한 뒷모습에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재료를 넣어준다면 우리 몸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원리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혈전은 혈관벽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막으려고 피 속의 혈소판들이 모여들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닦지가 않는 것과 같지요.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 혈관 벽이 늘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피떡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애초에 상처가 덜 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 피가 너무 끈적이지 않도록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이미 생겨버린 혈전이 있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녹여 없애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들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과일들입니다. 약이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과일들 속에 놀라운 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 이야기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 활력을 되찾고 식어버린 부부의 침실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어줄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다시 흐르는 활력의 강, 혈관을 깨우는 붉고 푸른 보석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시들었던 활력을 다시 샘솟게 해줄 고마운 과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침 식탁에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과일은 작지만 강력한 아침의 황제, 바로 키위입니다. 새콤달콤한 키위, 그저 비타민이나 좀 많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키위는 늙고 병든 혈관을 되살리는 회춘의 묘약과도 같습니다. 키위 한 알에는 오렌지 2개 분량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C가 우리 혈관 벽을 이루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어 탄력을 잃고 푸석해진 혈관 벽을 다시 쫀쫀하고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키위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악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들이 서로 들러붙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 계란이 눌어붙지 않고 미끄러지는 것처럼 혈소판들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뭉치지 않게 해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키위를 드시기 시작한 70대 초반의 언니 한 분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아스피린 때문에 늘 속이 쓰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공복에 키위 2알을 드신 후로는 속도 편안해지고 병원 검사에서도 피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키위는 천연 아스피린이나 다름없는 셈이지요. 두 번째로 소개할 보석은 검푸른 빛깔 속에 놀라운 비밀을 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랏빛,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인데요. 이것이 우리 혈관 속의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염증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닦아내주지요. 염증이 사라지면 혈관이 붓지 않고 피가 지나다닐 길이 넓어집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우리 몸의 골칫덩이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지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약 5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몰라보게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붉은 열정의 상징, 여성에게 참 좋다고 알려진 석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류가 여자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모두의 혈관 건강, 특히 부부관계의 활력을 되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석류 속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원래 존재하는 혈전용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깨워줍니다. 나이 들어 힘을 잃었던 내 몸의 자정 능력을 되살려주는 것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석류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아주 가늘고 예민한 말초 혈관들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피가 흘러도 훨씬 여유롭고 힘차게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따뜻한 피가 막힘없이 공급된다는 뜻이지요. 예전처럼 반응이 오지 않아 고개 숙이셨던 오라버니들, 몸이 차갑고 건조해서 부부 관계가 고통스러우셨던 언니들. 이 성류의 붉은 기운이 여러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잃어버린 감각을 되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석류즙 100%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한 잔 드셔보세요. 쌉싸름하면서도 상큼한 그 맛이 여러분의 혈관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잠자던 열정을 다시 깨워줄 것입니다. 키위, 블루베리, 석류. 이 세 가지 과일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혈관을 돕습니다.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찌꺼기를 청소하고 막힌 길을 넓혀주지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상승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다시 힘차게 흐르는 피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 아침 쌓아 올리는 건강의 기둥,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강력한 돌격대장들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과일은 우리의 혈관 건강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주춧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챙겨 드시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얻고 밤까지 그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붉은색의 흰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뜻인데 특히 혈관 건강에는 토마토만 한 것이 없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전 예방의 1등 공신입니다. 앞서 키위의 악티니딘처럼 이 라이코펜도 혈소판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챙겨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피가 뭉칠 확률이 무려 26%나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이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 혹시라도 다시 막힐까봐 늘 불안하시죠?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토마토 2알씩을 꾸준히 드신 후로 스텐트 주변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불리는 국민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야말로 혈관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관을 막는 주범인 기름때를 제거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과 껍질을 절대 깎아버리지 마세요.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데 이것이 혈관벽에 보호막을 쳐서 상처가 나지 않게 막아줍니다. 혈관벽이 매끄럽고 튼튼하면 혈전이 생길 틈이 없겠지요.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는 사과 한 알은 그날 하루 우리가 먹는 음식 속의 당분과 지방이 몸에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합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침 친구입니다. 여섯 번째 과일은 상큼한 비타민의 대명사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하면 비타민 C만 생각하시겠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오렌지의 속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깔 때 나오는 그 하얀색 속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쓴맛이 난다며 다 떼어내고 드시는데 아이고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건지 모릅니다. 그 하얀 부분에
헤스페리딘이라는 귀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헤스페리딘은 우리 몸속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 즉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뇌 속의 실핏줄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미세한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하지요. 이런 미세 뇌경색이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렌지의 하얀 속껍질은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오렌지 속의 구연산은 산성으로 변해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고 깨끗한 알칼리성으로 되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토마토, 사과, 오렌지. 이 세 가지 과일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혈관 건강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이 과일들로 아침을 열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흔들림 없이 건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부부의 아침. 이제 마지막 7번째 과일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가장 아껴두었던 히든카드이자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혈전을 직접 녹여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바로 열대 과일의 여왕,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 혀가 따끔거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분해 효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혈관을 막는 혈전 덩어리 역시 피브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라인 효소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고기를 연하게 만들듯이 이 딱딱한 혈전 덩어리를 조각조각 잘라내고 녹여버립니다. 천연 혈전 용해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요.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긴 환자들에게 브로멜라인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70% 이상의 환자에게서 혈전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다리 혈전 때문에 늘 퉁퉁 붓고 통증에 시달리시던 78살 오라버니가 계셨는데 매일 아침 파인애플 2쪽을 드신 후로 붓기도 빠지고 걷는 것도 한결 편해지셨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파인애플은 특히 가운데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꼭꼭 씹어서 심지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통조림 파인애플은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좋은 효소가 다 파괴되어 버리니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7가지 보물 같은 과일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키위, 블루베리, 석류, 토마토, 사과, 오렌지, 그리고 파인애플까지. 이걸 매일 아침 다 먹어야 하냐고요? 아이고, 그러다간 배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일에도 당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7가지 과일 중에서 매일 아침 2-3가지 정도를 골라서 돌아가며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엔 눈 뜨자마자 사과 반쪽을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후에는 키위 하나로 상큼하게 마무리하는 식이지요. 화요일엔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고 오렌지 반쪽을 하얀 속껍질까지 챙겨 드시는 겁니다. 주말엔 특별히 파인애플 2쪽과 석류즙 한 잔으로 혈관 대청소를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있는 과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없다면 내일 아침 산책길에 마트에 들러 사과 한 봉지 사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넣어주고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끈적했던 피가 다시 맑게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몸이 가뿐해지며 하루를 살아갈 활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부부 사이의 침실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 마음의 길도 함께 열리는 법이니까요. 자신감을 되찾은 남편의 든든한 어깨, 생기를 되찾은 아내의 환한 미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품이 있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신혼을 미경이의 백세라디오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